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자, 2025년 10월 11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벽에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6% 정도 하락했어요. 하락의 이유는 미중 분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차트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어제 말씀드렸을 때 하락하는 채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단을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채널 하단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순한 해당 파동에 대한 조정이 아니려면 이 채널을 하단 돌파해 주는 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하락하는 채널 안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줘야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될 텐데, 이 하단이 뚫림으로써 이거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고 한 번 더 상승한다의 그림이 아니라 좀 더 큰 범위에 대한 상승이거나 혹은 이제는 하락하는 흐름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제 이슈를 달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직전 상승 파동의 시작점을 모두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 한 파동의 조정은 당연히 아닌 거고, 지금은 좀 더 큰 틀에서 확인을 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큰 범위에서 보겠습니다. 좀 더 큰 범위에서 본다고 하면 74K부터 상승된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가 깨지면서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런 박스권의 무빙을 보이고 있고 횡보의 무빙을 보이고 있다가 고점을 한번 갱신해줬죠. 직전에 최고점을 한번 갱신해주면서 빼꼼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수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깨줬냐, 직전에 저점이었던 이 박스권 하단을 깨줬어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말아 올렸습니다. 이 모습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보신 모습 아닌가 싶어요.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쌓고 이후에 위 털고 아래 털고 그 다음에 채널 안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면 이 패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리마켓 패턴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접근도 가능해요. 74K부터 시작된 파동이 쭉 상승했고, 만약에 엊그제 찍어준 이 126K가 고점이라면 이렇게 한 파동을 그어봤을 때 정확히 382를 되돌린 상황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상승에 대한 조정폭으로는 현재 하락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382에 정확하게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 즉 반등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썩 굉장히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생각보다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큰 범위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큰 범위로 본다고 하면 약 24년도 8월부터 시작된 저점, 이 49K 기준으로 봤을 때 이 49K를 시작으로 25년도 4월 저점, 그렇게 이어보면 상승하는 추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해당 추세를 정확히 밟고 튀어 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면 더 큰 범위에서도 아직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콕찍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를 깬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현재 보이는 건 상승한 뒤에 횡보하다가 위 털고 아래 털고 올라갈 수 있는 쓰리마켓 패턴이 작은 봉에서 하나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보고 있는 74K부터의 상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히 382, 즉 38.2%를 되돌렸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적정 수준의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4년도 8월에 만들어진 이 저점으로부터 25년 4월에 만들어진 저점까지 이었던 추세선을 아직은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락 전환했다고 볼 수 없고 더더욱이나 시즌 종료라고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들 공포에 질리고 하락장으로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어제 단기적인 하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공포가 온 거지, 큰 틀에서는 아직 상승하는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비트코인 선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선물을 하는 사람인데 선물 매매는 언제나 항상 청산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탑로스라는 기능이에요. 선물 거래소에는 모든 거래소에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탑로스는 제가 보지 못할 때에도 차트에서 기준점을 깼을 때 조금 호가가 밀릴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포지션을 종료해줘라 라는 주문인데 이 스탑로스가 바로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청산이 날 거를 그래도 30-40% 수준으로 잘라줄 수 있는 게 이 스탑로스예요. 자, 최근 기준으로는 ETF가 들어오면서 하방 경직선 무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0%씩 20%씩 한 방에 빠지는 경우가 잘 없었지만 과거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중간에도 순식간에 10%, 순식간에 20%, 순식간에 30% 같은 이런 큰 폭의 조정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탑로스를 거는 습관은 필수적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선물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에서도 그렇고 항상 스탑로스를 잡아두시고 리스크 관리를 해두시고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빔들 때문이거든요. 이런 30% 20% 빔들 때문에. 자, 이런 빔이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앞에서 매매를 잘해서 수익이 커지고 그 다음에 시드가 커지더라도 이런 빔에 그냥 단순히 한방 청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할 때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스탑로스 설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큰 돈 뭐 몇천만 원, 몇 억이 되는 시드를 한 방에 청산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방어막이고 안전벨트이기 때문에 꼭 스탑로스 설정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점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제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빠지고 많이 빠져서 그렇지 추세는 안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매하기 조금 애매하다고 하시면 조금 관망을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어제 새벽 저점을 깨지 않으면 아직은 롱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리면서 너무 긴급한 상황이라서 영상까지 찍어봤는데 만약에 청산 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마음 잘 추스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부디 큰 피해 없으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